사람들이 물어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108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마음은 대선에 가 있어. 윤석열이 체포에서 풀려난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대선 얘기를 아직까지 못 꺼내고 있어. 실제로 제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거의 3분의 2 정도는 윤석열 탄핵된다고 믿고 있어요. 다만 밖으로 표현하면 아까 헌재 가루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구구들이 계속해서 좌표 찍어서 공격을 하니까 김상욱처럼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좋아하겠어요? 윤석열 돌아오면?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만큼 정치력이 있었고 행정을 잘해서 대통령직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면 모를까. 계속해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구구에 갇혀있잖아 지금. 소위 구구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돌아온다고 쳐봐요. 앞으로 모든 선거는 이번에 보궐선거 보셨지만 국민의힘 다 족족 패배할 수밖에 없죠. 혹시 국회에서 만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국민의힘 의원들 분위기도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처음에 좀 그 뭐랄까 기세등등 하던 그게 지금 많이 약해졌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들 이건 파면은 된다 이렇게 다들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뭐 지도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당이잖아요. 정당이면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도대체 이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이러는지 선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윤석열 맞죠. 죄 없다고 이렇게 옹호하다가 하면 될 건데 어떻게 선거를 치르려고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아마 의원님도 국회에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뭐 검사 출신이라고 무슨 뭐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고 뭐 의사 출신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기각설 같은데 꽂히면 김민전처럼 돼요. 봐봐요. 4월 4일에 4대4 선거 기각설에 들뜬 국민의힘 사실일까요? 기각설에 들뜬 국민의힘? 그다음에 4대4 기각설 키우기 윤성구 앞 막판 여론전. 제가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찌라시를 거의 안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찌라시는 내가 원하는 걸 돌리게 돼 있어요. 맞아요. 4대4로 기각된다고 알고 있다라고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는 건데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다른 방 보면은 그런 걸 같이 돌려. 아무 의미 없다. 아니 저게 사실 죽기 전에 몰핀 한 방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기각돼서 돌아오면 가장 피해받을 게 국민의힘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오늘 들은 이야기로는 어쨌든 인용될 거를 예상하는 것 같아서 인용이 돼서 돌아오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면 그러면 나는 대선에 그렇기 때문에 나가겠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나경원이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경원이.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저 전환길하고 나경원하고 이번에 보궐선거 유세를 했나 봐. 근데 당내에서 도움이 안 됐다고. 마이너스. 나섰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다. 네. 유세가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네. 나오죠. 네. 근데 아까 4대4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원래는 5대3이었잖아요. 5대3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4대4로 바꿨잖아요. 그 얘기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5대3은 불가능해요. 5대3이 되면 선고를 아예 기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는 못한다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할 때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5대3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들 스스로 5대3 막 주장하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네. 그래서 이제 4월 4일을 갖다 대서 과학적으로 4대4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다수가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기 대선이 오면은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면서 나경원 의원 등이 또 출마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대선에 지면 또 뭐 하겠습니까?
부정선거 또 얘기할 겁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국가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상황까지 예. 맞아요. 이렇게 되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다는 것도 부정할 거예요. 난 이렇게 보고 자 어쨌든 윤석열이가 돌아오는 건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고 저렇고 한 뭐 잡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키고 뭐라고 그랬냐면 권성동이가 원내대표 출마할 때 그 이야기했어. 조기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실제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것들이 막 공격하는 게 싫으니까 윤석열 뭐 탄핵 기각될 거라고 외치지만 속마음은 이미 조기 대선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딱 돌아오는 순간 국민의힘은 그냥 옴짝달싹 내란 당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돌아오는 게 문제고요. 더군다나 이게 있어요. 대선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 윤석열 돌아오는 게 좋아요? 그중에 제일 비겁한 게 홍준표야. 기각될 거라고 말하면서도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래 보여 그냥. 한동훈이는 윤석열 돌아오면 좋을까요? 아니 뭐 지금 캠프도 저 중에서 아 우리는 캠프 없어요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캠프가 없는데 캠프가 와야 됐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 캠프들이 지금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두 분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사람들이 저 본인들의 후보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6월 3일이 유력한 대선일로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내일 파면되면 2달 딱 남은 거거든요. 60일 남은 거예요. 60일 내에 무조건 해야 되니까요. 근데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한다 그랬어. 그러면 그중에 또 일주일을 또 빼먹는 거예요. 8주 중에. 8주가 8주 조금 넘겠구나. 거의 한 9주 가까이 될 텐데 국민의힘 자체는 사실 이번 대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가 나오면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가 저 4명 중에 없었구나. 미안한데 안철수한테.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랬잖아. 오늘, 네, 오늘 붙으면 자기가 이긴다고. 네, 큰일입니다 정말. 지자체장에. 네. 이제 정치 멀쩡한 사람도 정치권만 오면 좀 이상해진다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 좀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네,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나는 국민의힘 오늘 제주 4.3이잖아요. 네. 제주 4.3도 5.18도 공통 분모가 있어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로 시작하는 거. 국민을. 윤석열이가 왜 반국가 세력 외쳤다가 계엄 내란 일으킨 거잖아요. 그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빨갱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어저께 국회에서 탈북자 출신 박충권이가 마은혁 재판관이 빨갱이라고 공산주의자라고 어제 현장에 계셨죠? 현장에 있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탈북자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공산주의 참 저 북한에서 왔다며? 네.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뻔뻔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21세기 이게 말이 됩니까? 반공으로 그동안 지금 국민의힘 전신 당들이 오로지 반공 하나로 몇십 년 동안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그 이념의 망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25년 정도 판사를 하신 분입니다. 법관 임용 되셔 가지고 그런 분한테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동료 의원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너무 지금 저희가 징계 요구했고요. 윤리위 회부 요구했고 저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직 제명 결의안도 오늘. 네네. 비례니까 제명시키면. 그러니까 저 박충권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소위 극우 전위대처럼 이재명 대표 저번에 연설할 때 막 그 공격하고 막 그랬던 게 박충권이거든요. 예. 근데 쟤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는 진짜 빨갱이라고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실력으로 이길 생각이 아니라 윤석열이가 계속 우리가 반국가 세력 이야기 했던 듯이
민주 시민들 입장에서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 한 문장으로 4.3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고작 할 수 있는 건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의원님만 안 나왔으면 쌍욕 나갔을 타임이에요. 뭐냐면 저도 정치를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5.18 광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네. 빨갱이라고 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한테 저쪽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했잖아요. 그 빨갱이라고 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가겠죠? 이 양반들이 대통령을 15년씩이나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적화됐습니까? 나라 더 잘 살게 됐지? 이런 상황을 북한에서 저 따위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써버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진짜 나쁜 놈이네. 쟤네들은 태영호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성호, 네. 박준건 저런 애들을 어떻게 써먹냐면 북한에서 내려온 애들 거의 좀비 형식으로 북한의 인권 같은 걸 생각하는 우리는 진짜 북한을 생각하는 정당이야 라고 소모품을 한번 써먹고 버리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지 생각과 다르다고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건 저 의원직 제명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박충건 의원이 한 행위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야지를 넣은 거잖아요. 근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슨 시정자폐 불황당처럼 야지 넣는 게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그렇게 야지를 넣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국회 부의장이 그렇게 야지 넣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신상 발언을 해라.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자기 주장을 조리 있게 말도 못하는 무능력자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이런 사람한테 비례의원 당선시켜주고 그러면 이 사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본회의장 와갖고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놓으면 이상한 말로 야지 넣는 그런 용어로 이 사람을 비례의원을 뽑은 건데 야지란 표현은 좀 방해, 해방. 아니 느끼는 사람들은요. 댓글창에 지금 뜨잖아. 예. 야지가 내가 여기 야지 네. 저번에 한번 비판한 적 있어가지고요. 국민의힘이 쓰길래. 하여튼 이거는 사실은 왜냐면 국회 본회의장에요. 의원만 들어가지 보좌진도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 현역 의원만 들어가게 돼요. 대한민국의 어떤 최고 지성 권력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도 발언을 하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누가 말하는데 우리끼리도 우리 넷 중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 공산주의자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방송에도 안 합니다. 근데 너무 수준이 떨어집니다. 근데 얘가 86년생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 건너온 게 2009년이에요. 그러면 북한에서 산 세월보다 아직 자유 대한민국에서 산 세월이 더 짧아요. 근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와가지고 배지까지 달아주고 어차피 얘는 진짜 소모품이고 이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나이도 어린 이 상황에서 원래는 강유정 의원한테 욕하는 걸로 들렸잖아요. 앞에 마은혁이 잘 안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니까 이게 다 강유정 의원한테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똑바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아니 나는 강유정한테 한 게 아니라 마은혁한테 한 거야라고 변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겁하고 제가 어제 비겁하죠. 현장에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 권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산주의 말만 들어도 정말 우리가 가슴이 정말 치떨리는 이 용어 아닙니까? 우리 역사의 비극이고 남북 분단이 지금까지도 우리 지금 그 역사의 비극이고 너무나 그 공산주의라는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랬습니까? 아까 4.3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5.18 그전에도 또 긴급 조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역사의 아픔입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서는 안 될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공산주의자라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그 많은 의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당시 사회를 보고 있던 우리 부의장께서 기회를 주겠다. 당신이 한 말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나도 분명히 들었다.
부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들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단어 아니냐. 당신이 나와서 그러면 만약에 진위가 왜곡됐다면 해명을 해라. 이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 안 할래요?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아, 이런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한심하네요. 자, 어쨌건 저 공산주의자란 말이 정가의 보도처럼 시민들을 죽이는 용어로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5.18이 그렇고 윤석열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뭐 반국가 세력 그 말에는 빨갱이라는 의미를 포함시켜서 공격을 했거든요. 뭘 알지도 못하는 것들 그냥 확. 자, 국민의힘 관련해서요.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썼던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 딱 4년 후에 벌어지는 일인데 한번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정치검사를 받아들인 후과를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막강한 검찰 권력을 남용하며 국정을 어지럽히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자입니다. 오늘의 입당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치검사의 마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대선 직행과 야당 직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격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윤 전 총장에게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범죄 혐의에 대한 검증의 칼날을 막아줄 방패막이가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검찰을 받아들인 국민의힘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역사의 공범을 자처한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군인 전두환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거두지 못하고 정치검사를 받아들인 후과를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대애언이었죠 지금. 2021년 7월 30일. 대애언이었습니다. 대의원이네요. 자, 내일 끝나는 상황이고요. 자, 별리님 내일 11시에 채널 라이브 하나요? 또 하셨는데 저렇게 계속 원하시면 또 한번 생각만 해볼게요. 인포레이터 싱귤라리스님, 우리는 그런 자들을 현대판 서북청년단이라 부릅니다. 맞습니다. 자, 보궐선거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